많은 분들 관심 가졌던 부분입니다. 자,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뭐 주말에 거치면서 반박을 해서 좀 많은 내용이 좀 해명이 됐다고 했는데 또 뭐 전 직원들이 재반박을 주말 사이에 또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었죠. 강영욱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55분간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억측과 비방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진실 공방,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강영욱 씨의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나가면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55분간의 해명 저희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좀 따로 만나거나 뭐 연락을 드려서 그건 사과드릴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예,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억측과 비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정말 많은 허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네, 강영욱 씨 부부 입장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재반박이 나오면서 그랬나 이런 생각 좀 반박이 계속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일단 CCTV 문제부터 보면은 강아지 물품 도난 확인용이었다. 뭐 이거 아니다, 감시용이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반박도 이제 그 PPT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한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강영욱 씨 입장에서는 이 CCTV 설치는 순전히 그 방법 목적, 예를 들면 누가 침입을 한다든가 누가 훔치러 들어온다든가 또는 이 개와 관련된 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이런 그 적법한 CCTV 그 설치였다. 이것은 꼭 필요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반면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실제에 강아지도 오지 않는 예를 들면 그 잠원의 7층에서는 사무 직원만 있었는데 여기에 그 CCTV가 7개나 그 설치가 또 되어 있었고 또 지하도 사실은 이 강아지가 접근도 안 하는데 이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사찰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뭐 사례를 들어서 강영욱 씨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서 한 대가 고장 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수리 기사까지 보내서 사실은 실제로 그 관찰을 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봤다 CCTV를. 네, 결국은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방법용하고는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정작 있어야 할 현관 등에는 사실상 이게 방법은 가짜였다. 설치가 사실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요약하게 되면 핵심 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CCTV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영욱 씨 아내는 변호사한테 좀 자문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CCTV 원래는 기본적으로 방법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출입 같은 과정에서 다른 타인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회사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 뭐 거의 모든 회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과 더 나아가서 CCTV 설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출퇴근 기록 같은 부분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런 부분, 직원들의 사생활에 관여되는 부분까지 CCTV로 함께 볼 수가 있다면은 이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이런 직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그 자유가 또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사례를 보더라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노사관에 이제 노사 측에서 이 부분 뭐 너무나도 개인을 사찰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CCTV에 대해서 비닐봉지로 가려버린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도 그 한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폭언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 교수님, 일단은 강영욱 씨는 뭐 나는 요구 원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직원들은 녹취 파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폭언의 어떤 수위를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제3자의 일치된 증언의 신빙성 뭐 이것을 나중에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상황에서는 강영욱 씨 자체는 그것은 내가 한 말도 절대 아니고 내가 쓰는 단어도 아니고 내가 화내는 방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 반면 지금 그 직원들은 지금 2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런 얘기에 관한 직접적인 녹취도 당연히 그 존재하고 또 심지어 그 부인이 내가 마치 그와 같은 지금 그대로 표현을 빌면 기어 나가라 또 숨 쉴 가치도 없다.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끔 평상시에 가스 라이팅도 상당히 그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그 다른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직접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그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일단은 폭언이 담긴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녹취록의 존재 유무도 아직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폭언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반박에 재반박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사실관계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메신저를 엿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이 교수님 이거 보면은 강영욱 씨 그 부인 입장에서는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또 직원들은 안 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직원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무슨 조롱 이런 마음 자체는 전혀 없었다. 네. 오히려 아들을 그 아끼고 이렇게 귀여워해서 아들 사진도 본인의 책상 위에 이렇게 그 놓아뒀다. 그러니까 아들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남혐 뭐 이런 얘기와 이제 관련된 얘기가 그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강 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좀 뚱뚱한 이런 훈련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예? 이거 사진 내려야 된다. 뭐 이러한 그 표현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이 된 것인데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강 대표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뭐 조롱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남혐, 여혐 또 뭐 이렇게 좀 상스러운 얘기를 네. 한 건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계속 또 한번 지켜봐야